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좀 봅시다. 얘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김소월 접동세예요. 이 시절에는 이렇게 A형에는 현대시 한 작품, 주로 이과생들이 시험 보던 상황이에요.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거는 접동세 소리를 흉내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청각적 이미지. 를 묘사한 거죠.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서 와서 웁니다.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진두강 강가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죠.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여기 옛날 우리나라의 먼 뒤쪽 시간, 그다음에 공간, 의무더미 시점에 죽었습니다. 요약적 제시긴 하지만은 이게 꼭 사건을 진술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시간은 시간인데 구체적이지 않은 이게 약간은 얼버무리는 식의 설화의 방식, 옛날 이야기의 방식의 말투가 좀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누나라고 불러보랴. 자, 여기 랴에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랴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이 랴는 기본적으로 반문의 뜻, 그래서 서리법을 만드는 랴예요. 조금 이따 사전에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이건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뜻으로 확인이 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뜻으로 사용된 랴예요. 오오 불서러. 자, 불서러는 사투리인데요. 몹시 서럽다라는 평안도 지역의 사투리예요. 오오는 감탄사죠. 감탄사가 있으면 영탄적 어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리법, 죄송합니다. 여기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감탄사가 있어서 영탄적 어조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좀 뭔가 이야기 바깥에서 화자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느닷없이 자기 누나였다. 우리 누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부더미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설화가 개입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설화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사투리예요. 남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오랩동생 사투리인데 남동생. 남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반복이죠. 걱정인 거지. 죽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서도 못 잊어서 야삼경, 밤에 삼경, 일경, 이경, 삼경 그 늦은 밤에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며가며 슬피 웁니다. 접동새가 슬피 운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 작품은 화자가 누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년과 3년의 경우에는 진술이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이야기하는 설화의 이야기 투, 이야기의 어조라고 할까요? 설화의 이야기 투, 이야기의 어조. 그랬다가 여기 4연에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서러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영탄적 어조 그리고 몹시 서럽다라고 하는 직설적 혹은 격정적인 어조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는데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접동새가 되어서 아홉 오래비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서 이산저산 올마다니며 슬피 울더라. 그 울음소리가 일련에 접동 아우랩이라는 말은 아홉 오래비 동생 이렇게
음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작품에 청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은 사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나가 처한 상황은 의부더미 시샘인 거고요, 여러분. 누나 입장에서도 동생들, 오랩동생들에 대해서는 사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청자가 없으니까 독백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웁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상대 높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 높임으로 인해서 글자가 좀 뭉개지네요. 죄송합니다. 대화적 어조, 상대 높임으로 인해서 대화적 어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노래의 내용,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영탄적 어조, 걱정적 어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투의 측면에서는 상대 높임을 쓰고 있어서 대화적 어조가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 정도.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풉니다. 물론 우리가 실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물론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경우도 필요하면 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 원리에 따라서 작품, 문제풀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걸로 가세요. 보기를 먼저 읽는 방식을 지금 당장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작품을 문장을 사실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로 하세요. 그게 좋아요. 아셨죠? 윗글에 나타난 표현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애상적 어조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배웠죠? 애상적 어조는 슬퍼하는 말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별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애상적 어조 맞고요. 비극적 분위기 타당.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틀렸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 자,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면요, 향토적 정서 나와요. 요거 향토적 정서 꼭 익히세요. 구체적 지명을 쓰면, 사투리를 쓰면 향토적 정서 나옵니다.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면 리듬의 완급. 자, 요거 꼭 익혀야 돼요. 요거 중요해. 완급. 완자가 느리다의 뜻이고요. 급자가 빠르다의 뜻이야. 리듬의 느림과 빠름을 조절한다. 행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행의 길이가 길면 어떻게 읽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어떻게 읽었어요? 자, 행의 길이가 짧으면 제가 천천히 읽었고요. 행의 길이가 길면 빠르게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름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 김소월 시가 대부분 사문보를 변형한 형태로 시행을 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문보의 변형이라는 전제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보고 이름보식 배열했구나. 이름보예요. 그럼 이 음보가 음악의 마디 개념입니다. 똑같이 한마디니까 한마디에 콩나물 대가리 2개, 콩나물 대가리 6개. 무식하게 콩나물 대가리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러면 얘를 빨리 읽어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사문보를 변형하는, 그래서 배열된 행의 길이에 따라서 빠르게 읽고 느리게 읽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근거해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사문보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측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두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의 부분은
여기에요. 진두관 가나가에 살던 2년 3년의 연계죠. 자, 됐고 32번 꺽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쉽네요. 바로 정답 지정할게요. 여기 2년에서 3년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 얘가 오답률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김소월 시에서 하는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감정인데 여러분들은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정확하게 뜻을 아셔야 돼요. 모순이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말 안 되는 것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모순, 말 안 되는 거. 틀렸습니다. 모순의 뜻은요. 보고 올까요? 잠깐만. 체념이라는 말도 아셔야 되고요. 원망이란 말도 원망이 무슨 뜻이에요? 원망이요. 원망이요? 원망도 뜻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인데 화자의 정서 태도를 밑줄 긋고요. 이거 원망이야 라고 개념으로 이름 붙여야 되거든요. 감정은 추상적인 관념들이에요. 이 말들을 여기 드러난 감정은 원망이야 라고 관념으로 이름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도 우리 알아야 하는 말, 된 건가? 가서 보고 옵시다. 여긴데요. 향토적이라는 단어 요거 익혀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어머, 모순이 안 보이네? 모순을 선생님이 빼놨나? 여기 리듬, 완급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순이 있어야 되는데 모순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 찾아 놓을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모순은 하나, 두 개의 사실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야. 이치가 어긋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의미와 또 다른 하나가 논리적으로 배척되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게 모순이에요. 그냥 말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해 두시면 이거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모순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왜 모순이 없을까? 자, 여기 하는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 모순 관계야. 감정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는 관계,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한이요. 예를 들어서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체념, 단념해야 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체념해야 돼? 근데 미련이 있어. 미련이 있으면 체념이 안 되는 거고 체념을 해야 될 거면 미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모순 관계지. 아니면 자책, 나의 책임이야. 그럼 상대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지. 상대를 원망할 거면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둘 다 있다라는 거죠.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이 충돌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한이라는 게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한을 설명해 줬어요. 이 한을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1, 2, 3, 4, 5는 전부 다 누나의 한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누나의 한을 이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쵸? 봐봐.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서 생긴 것 같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저승으로. 근데 못 가. 죽었어? 그럼 체념해야 돼. 현실에 이런 체념해야 돼. 근데 동생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체념과 미련이 모순을 이루고 있는 상태. 얘가 답이네요. 나머지 2, 3, 4, 5를 보세요. 이런 서로 모순을 이룬 두 감정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게 아닌 거지. 이해됐죠? 얘가 오답률이 좀 있어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31번 문제는 정답률이 90%
100%, 32번 문제는 정답률이 92%, 33번 이 문제가 정답률이 75%. 조금, 아주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됐고. 뒤에 가셔서, 자, 얘는 지금 2014학년 수능 A형, 2연기 낙화인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선택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목이 낙화. 떨어진 꽃잎, 떨어지는 꽃잎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서리법이죠. 일종의 감탄문처럼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라고 쓴 거예요. 서리법. 그리고 이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건 제목과 관련해서 당연히 낙화를 지시하는데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봄한철 격한 감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 나의 사랑이 당연히 지고 있다라는 말의 근거에서 낙화이고요. 여기 이 뒷모습, 가는 이의 뒷모습, 이것도 낙화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분분히 잎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낙화. 결별, 이별이란 뜻이에요.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이 축복이래요.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 이 녹음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이 녹자가 얘들아 녹자야. 녹색. 녹색의 빛깔. 이거 색채여예요. 색채여. 녹음과 여름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아, 그렇군요. 꽃은 져야 합니다. 알아들으세요? 꽃은 져야 해요. 왜요? 여름에 수풀이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꽃은 져야죠. 꽃이 지지 않으면 수풀이 우거지지 않을 거고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 어느 날 하롱하롱이 음성 상징어예요. 의태어겠습니까? 의성어겠습니까? 모르신다고요? 판단해 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봐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꽃잎이 지는 양상을 하롱하롱이라는 말이 꽃잎이 지는 양상을 하롱하롱이 꾸며주고 있는 거야. 꽃잎이 지는 건 움직임이잖아. 그치. 이 하롱하롱은 의태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 왜 의태어라고 단정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음성상징어는 의태어이면서 동시에 의성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의태어이면서 의성어인 경우는 의태어라고 안 해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의태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이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쉼표로 명사의 어구, 체언 형태가 연결되면 동격입니다. 샘터에 물고 있던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놈. 다 동격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이 시는 낙화, 꽃잎이 떨어지는, 봄에 꽃이 폈다가 꽃이 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짠! 화자가 이야기할 건 사실 이별이에요. 지금 보면 나의 청춘. 이 이별은 청춘 시절의 사랑이었던 거지. 근데 이별을 해야 돼. 사랑이 끝나는 거고 청춘이 끝나는 거예요. 이 이별을 지금 낙화,
꽃이 지는 거에 빗댄 거예요. 원관념, 보조관념. 왜 낙화에 빗댔냐? 이별을 해보셨습니까? 슬픕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죠. 첫사랑이 끝나면 슬퍼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이렇게 가면 무뎌지는데 첫 번째 사랑은 아프죠. 근데 그 사랑은 꽃이 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지고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요.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꽃이 져야만 여름에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젊었을 때 사랑하고 이별하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다. 아프냐? 괜찮다. 필요한 일이다. 너의 청춘이 끝나고 너의 사랑이 가지만 너는 여름을 거쳐 열매 맺는 보문 속에 있는 말로 맨 마지막 저기 어떤 말 쓸까? 너는 좀 더 성숙한 영혼의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요렇게요. 이해하셨어요? 아, 이 시 참 좋군요. 자, 작품에 청자가 없습니다요. 자, 그리고 화자의 어조를 점검을 해볼 텐데 종결어미가 뭐 죽는다 요거 보이고요. 지고 있다. 평서문이어서 딱히 뭐가 안 보이죠. 아, 요거 하나 딱 보이네요. 영탄적 어조 하나 딱 보이네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자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영탄적 어조가 있으니까 이 영탄적 어조는 의문문 형태였지만 서리법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백적 어조이고요. 네. 영탄적 어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윗글의 표현 특징으로 적절한 거 자조적,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다. 자, 기본적인 어휘 꼭 챙기셔야죠. 의성어를 활용했냐? 글쎄요. 이 예일 거예요. 하롱하롱. 하롱하롱을 우리가 의성어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외워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다음 봐봐. 이 작품이 경쾌한 분위기를 드러냅니까? 이건 절대 아닌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요거 틀렸고요. 요거 틀렸고.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딩동댕 정답.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이건 맞아. 대상의 불변성? 아니요. 이거는 이별한 다음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 맺는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고 성숙해가는 것이다. 불변성 얘기하는 거 아니지.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동일한 문장 형태. 글쎄, 동일한 문장 형태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채언, 나의라는 관용어가 뒤에 사랑을 수식하는 이 형태가 반복되는 양상이 보이고요. 이것도 같은 이런 정도. 이게 있고 문장이 반복되는 양상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X. 정답 3번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걸 좀 구체화를 해드릴게. 의성어. 아이고. 넘어가라 할 때는 안 넘어가고요. 살짝만 넘겨도 넘어갈 때가 있고요. 이게 묶어서, 자, 이거 보이십니까? 묶어서 음성 상징어라고, 글자를 너무 못 쓰네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고요. 이 음성 상징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태어, 의성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의태어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의성어는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면 음성이라는 말을 가로로 묶었어요. 그 이유는 사전을 찾아서 음성 상징을 찾으면 없어요.
사실 여기가 띄어쓰기가 돼야 돼. 그냥 상징어만 찾으면 의태어 의성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음성, 상징어예요. 음성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상징어가 의태어 의성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징어는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의태어 의성어를 가리키는데 둘 다 첩어 구조. 첩자가 겹칠 첩자예요. 어근이 두 번 겹쳐서 형성이 되어 있다. 첩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가 내려요. 그러면 주룩주룩, 추적추적. 추적이라는 어근이 두 번 겹쳐서 추적추적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 말 이해했죠? 상징어는 언제나 첩어 구조입니다. 명심하세요. 첩어 구조이다 보니까 어근이 두 번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운율감의 효과가 결합이 돼요. 알아듣고 계시죠? 세 번째, 얘네가 시각, 청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음성 상징어는 언제나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이 상징어는, 의태어 의서어는 큰 맥락에서 부사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후루룩 후루룩. 이건 뭐 어떤 국물을 마실 때 내는 소리, 모양, 음성 상징어예요. 이거는 의태어도 되고 의성어도 되는 듯해요. 확실히 이렇게 어근 두 개가 겹쳐 있죠. 첩어 구조. 운율감 만들어지고요. 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건 음성 상징어가 맞아요. 근데 후루룩 후루룩 이 뒤에 전미사 하다를 붙여서 후루룩 후루룩 하다. 사전에 등재된 말이에요. 후루룩 후루룩 하다. 이게 음성 상징어예요? 아니에요. 왜요? 하다가 붙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용언이죠. 동사가 됐죠. 제 말 이해되세요? 부사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후루룩 후루룩 요 말만 있으면 음성 상징어이지만 요 뒤에 하다가 붙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용언으로 보셔야지. 더 이상 부사로서의 상징어, 의태어, 의성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학생들 이거 착각해서 음성 상징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됐고. 32번 기억 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4번이) 정답이죠? 아니, 쉬워서. 기억은 내적인 방황. 기억이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 아니에요. 니은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다. 회한이라는 단어 꼭 익히셔야 되고요. 연연하다, 뭐 집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내하다, 이거 인내하다, 뭐 참다 이런 뜻인데 뒤에 어휘풀이에 있으니까 꼭 익힙시다. 회한,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 디귿,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 그럴 리가 없지. 리을,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이고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여기 밑줄 쳐져 있겠지. 미음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 성숙하는 슬픈 영혼, 여기 대목이겠죠. 정답 4번입니다. 쉽네요.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에 떨어짐에 비유한 것이다. 원관념, 보조관념. 청춘기의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간다. 이 자아가 이별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어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보다 성숙된 자의 상으로 이렇게 확립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년과 3년에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고요. 2연의 봄한철, 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의 모습. 이거 문제 있지 않아? 이 시적 화자는 1년서부터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성숙한 자로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축복,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이별이 축복이 될 것이다.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근데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의 모습?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정답 2번. 예, 틀렸습니다. 3, 4, 5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얘네들은 정답률이 31번이 80%, 32번이 84%, 33번이 80%. 이전에 김소월의 접동세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세 문제 모두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교재를 좀 절약하느라고 이렇게 어휘를 2개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휘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모순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모순 여기 있으니까 어떤 사실의 앞뒤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고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 두 가지 판단 사태 따위가 양립하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는 상태라는 뜻 익혀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감내하다, 연연하다, 회한 있는데 회한은 뉘우치고 한탄하다라는 뜻이고요. 연연하다라는 건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다. 뭐 형용사로는 애틋하게 그립다. 이게 좀 긍정적인 뜻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어휘 익혀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트.